네, 주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투자전략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저희가 개장 전략 쭉 또 발빠르게 달려왔는데 잠깐 마치고 이 자리 바꾸는 시간 동안에 정말 시장 이해할 수가 없다. 그쵸. 이런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코스닥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오늘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시장의 과열, 양극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데이터를 보면은 과열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숫자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그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코스닥 내 공매도 과열 종목이 200개가 넘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미루어 보아 지금 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주가 급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걸로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 내 특정 업종에 한해서 어느 정도 좀 과열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과열 우려가 있지만 꺾이기 전까지는 꺾인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 꺾일지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 시점부터 뭐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늘리거나 혹은 2차 전지주에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될 점은 이전보다 주가 변동성은 더 심할 거다. 이거를 감당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주가 변동성이 위로 심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 심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참고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개장 초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서 좀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2,500서 넘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맞아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지금 대부분 시장의 돈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조금은 이제 다들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참 못 나왔고 못 나온 가운데에서 그래도 또 뉴스에 사는 현상이 이번에는 또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국면에서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투자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들어가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원했던 감산을 공식화했다라는 점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반도체주 동반 급등에 큰 재료가 됐고 또 4월 말에 있을 삼성전자 그 컨퍼런스 콜과 또 SK 하이닉스 실적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주가나 투자 심리상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반도체주 비중 확대를 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는 혹시 탑픽 같은 거 제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는 아니어서 조금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소재, 장비, 부품, 소부장 업체들은 3월, 4월 초 이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상대적으로 주가 부담이 덜한 진입 매력이 높은 대형 반도체 세트 업체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2차 전지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좀 상승을 이어나간다면은 2,500선도 탄력적으로 뚫고 그리고 고점을 좀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2,500을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2,500 회복한 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좀 반가운 소식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00주 선 코스피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0주 선을 과거 몇 개월 동안 계속 못 뚫었었어요. 터치를 하면은 빠지고 터치를 하면 빠지고 이랬었는데 200주선이요? 지금 현재 200주선이 대략 2,510에서 20선 사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번 주에 뚫어준다면은 나름의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박스권의 레벨들이 2월과 3월
4월 갈수록 조금씩 하단 높아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이번에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 관건은 200주선을 정말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뚫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뚫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예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 지표 가장 큰 거 하나는 CPI겠죠. 그렇죠. 그런데 CPI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저희가 작년처럼 이제 시장에 좀 되게 악재성 재료라기보다는 최소한 중립 이상의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가는 둔화되는 것이 맞다. 이번 CPI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CPI가 이제 시장에서도 5%대 초반 헤드라인 기준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숫자만 나와준다면은 이제 5월 FOMC가 사실상 기준금리 사이클의 좀 종반부, 종료 시점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갈수록 연준이라는 중앙은행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은 작년과는 다르게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호적으로 변해갈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됐건 혹은 늦어도 다음 주가 됐건 200주선을 돌파하는데 하나의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쵸. 금융주의 실적 발표들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실적 시즌은 이번에도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미국도요?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금융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3월 달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SVB 사태가 그러네요. 본인들의 이제 예대 마진이나 대출 심사나 더 나아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변화시켜 버릴 것 같아요.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도 결국에는 1분기 실적 그 숫자보다는 향후에 2분기나 미래에 대한 좀 업황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 발표가 되잖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도 되는데 주가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투자자들로 이거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그동안 뭐 2월 달, 3월 달에 중국 관련주들 혹은 중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어놨던 분들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시기가 2,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4월 달 적어도 6월 달까지 상반기까지는 중국 경제 지표 호전에 대해서는 그 기대감을 계속 가져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작년에 역기저 효과만 기저 효과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지표는 올라가는 것이 맞고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지금 중국보다는 그동안 3월 달과 4월 달 현재까지는 미국 쪽의 이슈에만 좀 주목을 했었는데 차라리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지역과 섹터가 중국 관련주, 중국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도 중국 쪽에서는 지금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달간 관심이 미국에 쏠려 있었어요. 그렇죠. SVB 사태로 촉발된 또 이슈들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또 5월 미국의 FOMC 회의가 마지막 또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라면은 한국은행의 부담도 훨씬 지금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금통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내일이죠. 아마도 그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으로 거의 유력 그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고 아마도 5월 FOMC에서 연준이 25bp 인상에만 그치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도 야 이번 5월 FOMC가 금리 인상 끝이다라고 하면은 한은도 여기서 더 이상 올릴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이벤트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특히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미국의 CPI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CPI에서 경계가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헤드라인이랑 코어랑 두 개 나눠서 발표를 하잖아요. 코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좀 인플레 고착화 관련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랜만에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CPI 숫자로 봤을 때 5.2가 컨센서스고 코어가 대략 5.4에서 5.5니까 정말 코어가 헤드라인을 역전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 숫자가 나오면은 야 인플레이션 이거 고착화되고 연준 결국에는 이제 5월 FOMC뿐만이 아니라 6월이나 7월 이후에도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런 좀 경계감들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게 어차피 코어랑 헤드라인이랑 중간중간 역전됐던 사례들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어의
그 포함된 주된 네. 물가가 주거비였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은 주거비 같은 경우는 CPI상 반영되는 시차가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주거비가 꺾이는 시기가 작년 1분기였던 만큼 2분기부터 그러니까 1년 뒤가 지난 2분기부터 4월 CPI부터는 주거비 꺾이는 게 CPI상으로도 좀 더 가시화돼요. 네.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주거비 때문에 올라간 코어에 대해서 코어 물가에 대해서 예. 그렇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네. 물가는 그냥 시장 친화적인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그쵸.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게 됐는데 사실 뭐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업종은 몇 개 없지만 그쵸. 그래도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시다면요. 그나마 조금 유망하게 보는 거는 저는 가전 쪽도 유망하게 LG전자 포함된 네. IT 가전 쪽도 실적 같은 건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는 애들이어서 괜찮게 보고 있고 예, 2차 전지도 좋죠. 실적은 예.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주가랑 가서. 좀 실적이랑 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간극들이 많이 벌어져 네. 있는 만큼 2차 전지주 뭐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더 갈 수는 있지만 변동성을 감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차라리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계속 모아가고 비중 확대하기 좋은 종목은 역시나 반도체 쪽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반도체 쪽을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삼성전자 1.38%, SK하이닉스 이 시각 현재 3%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도 또 잘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